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의 유아 시절. 아나스타시아 부모는 아나스타시아를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들이 아나스타시아를 키웠던 것이지요. 블라지미르는 아나스타시아 할아버지에게서 아나스타시아의 유아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나스타시아 부모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애는 갓난아기였지. 걷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어. 나는 우리 아버님과 함께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무덤을 팠어. 바닥에 나뭇가지를 깔고 아나스타시아 부모의 시신을 눕힌 다음 풀을 뿌리고 흙으로 덮었어. 우린 무덤가에 서 있었지. 이때 자그마한 아나스타시아는 숲속의 빈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앉아 자기 손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지. 그래서 우린 저 아이가 자기한테 닥친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 애를 두고 조용히 자리를 떴지. 뚜다니요. 그 생각도 없는 어린애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애를 낳은 곳에 두고 온 거지. 자네 세상에도 산발라나 생지 등의 개념이 있지. 그 개념이 점점 더 추상화되고 있긴 하지만 생지란 생과 지인 것이야. 엄마인 것이지.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공간을 형성해 주어야 해. 선의와 사랑의 세계를 엄마의 품처럼 아이의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다듬을 조그마한 생지를 주어야 한다네. 생지는 우주의 지혜를 주고 진리를 터득해야 하지. 콘크리트 벽에 쌓여 태어나는 여자가 아이한테 줄 게 뭐가 있을까? 그녀는 아이한테 어떤 세상을 준비해 놓았을까? 아이가 태어나 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이를 대하지. 어린아이의 존재를 굴복시켜 그를 하나의 나사로,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 그래도 엄마는 관찰자로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아이를 위해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아나스타시아 주위에 자연과 크고 작은 짐승들은 아나스타시아 엄마를 마치 친한 친구인 양 자기 주변에 사랑의 세계를 창조한 지혜롭고 인자한 하느님인 양 대했다네. 아나스타시아의 부모는 아주 밝고 인자한 사람들이었어.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 지구를 사랑했어. 그들 주위의 공간도 사랑으로 보답했지. 이 사랑의 공간에서 아나스타시아가 태어난 거야. 작은 아나스타시아는 그의 중심이 됐지. 짐승들도 갓난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게 많아. 고양이가 갓난 강아지를 수유하기도 해. 여러 야생 동물들이 사람의 갓난아기를 수유하고 유모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네 세상 사람들한테 이들은 야생 동물이지. 아나스타시아의 엄마와 아버지는 이들의 소명을 달리 보았다네. 따라서 동물들도 이들을 다르게 대한 것이지. 엄마는 아나스타시아를 숲속의 빈터에서 낳았어. 동물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것을, 다시 한 아기를 낳은 것을 보았어. 동물들이 출산을 지켜볼 때 사람에 대한 감정,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들의 모성 본능과 엮어져 또 다른 고상한 밝은 것을 낳았지. 풀과 벌레에서부터 무서운 모습의 짐승까지 주위의 모든 것이 이 자그마한 존재를 위해서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내놓을 자세가 돼 있는 거야. 엄마가 창조하고 선사한 이 사랑의 공간에서라면 그 존재는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거야. 모두가 이 작은 사람의 존재를 돌보고 보살필 거야. 아나스타시아의 조그만 숲속의 빈터는 엄마의 품과 같아. 조그만 빈터는 그녀의 살아있는 생지야. 막강하고 인자하지. 보이지 않는 천연의 실로 우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 위대한 창조자의 모든 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그마한 빈터는 그녀의 살아있는 생지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야. 유일한 자로부터 최초의 아버지로부터의 선물이지. 우리가 그걸 대신할 순 없었을 거야. 때문에 아나스타시아의 부모를 장사 지내고 떠난 거라네. 3일 후 다시 빈터로 다가오는데 공중에 긴장감이 느껴졌어.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자그마한 아나스타시아가 봉긋한 무덤에 잠자코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 그 애의 한쪽 뺨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 저 애가 묘 위에서 잤다는 것을 우린 알았지. 그 애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무덤에 떨어졌어. 그 애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어. 가끔 흐느끼는 소리 정도가 들렸지. 그 애는 볼록한 무덤을 계속해서 쓰다듬고 있었어. 말을 못하는 아나스타시아가 첫 마디를 내뱉은 곳이 바로 이 무덤가야. 우리가 그걸 들었지. 처음에는 마마, 그 다음 빠빠라고 한마디 한마디 내뱉더니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 이어서 좀 더 복잡한 말을 했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나 아나스타시아. 나 이제 엄마 없어? 응. 할아버지하고 있어? 응.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셨어. 우리가 아나스타시아 부모를 매장하고 있을 때 이미 조그마한 아나스타시아는 빈터에 앉아 조그마한 벌레를 살피며 자기한테 일어난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게야. 그 애는 우리가 상심하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거야. 엄마의 모유와 함께 태초의 지혜와 힘이 그 애한테 들어간 거야. 수유를 하는 엄마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네. 플라즈미르, 모유를 먹는 갓난아기에게 모유와 함께 지난 세월의 깨달음과 지혜를 심지어는 태초의 것까지 전달할 수가 있어. 아나스타시아의 엄마는 이걸 어떻게 아는지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충분히 이용한 것이야. 아나스타시아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우리는 빈터로 나가지도 무덤으로 다가가지도 않았지. 또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 우리는 그렇게 서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만 있었어. 조그마한 아나스타시아는 무덤을 손으로 짚고 일어서려고 했지. 처음에는 일어서지는 못했어. 결국은 일어섰지만 몸이 뒤뚱뒤뚱했지. 그 애는 손을 양쪽으로 약간 벌리고
어설프게 난생 첫 발을 내디뎠어. 그리고 또 한 발. 하지만 조그만 발이 풀에 감겨 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시작했지. 그 넘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특이했어. 그 애가 넘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파란색 빛이 빈터에 쏟아지더니 빈터의 중력이 국지적으로 변했어. 빛에 닿으니 우리까지도 기분 좋은 나른함이 충만했지. 아나스타시아의 몸은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지. 아나스타시아가 다시 일어서자 그 빛은 사라지고 중력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지. 아나스타시아는 조심스레 걷다 서다 하다가는 빈터에 놓여있는 작은 나뭇가지에 다가와 그걸 집어들었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애도 빈터 청소를 시작한 거야. 아직도 그 어리디 어린 것이 나뭇가지를 들고 빈터의 가장자리로 향했지. 하지만 다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나뭇가지를 놓쳤어. 그 애가 넘어지는 동안 이번에도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지구의 중력을 변화시켰지. 나뭇가지는 빈떡하에 쌓여있는 마른 가지들 더미로 날아갔고 아나스타시아는 일어서서 그 나뭇가지를 눈으로 찾았지만 볼 수 없었어. 그 애는 손을 벌리고 뒤뚱대며 다른 가지 쪽으로 갔지. 그 애가 몸을 굽히기도 전에 그 가지는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하여 마치 바람에 날리듯 빈터 가장자리로 던져졌어. 하지만 그럴 만한 바람은 주변에 일지 않았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나스타시아의 마음을 읽고 이행한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자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 스스로 하려고 했어. 보이지 않는 동맹군의 지원을 거부하는 표시로 작은 손을 위로 향해 들고 약간 흔들었어. 우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 그것이 있었어. 공중에 공 모양의 응어리가 푸른빛을 내며 꿈틀거리고 있었어. 투명한 껍질 속에는 수많은 불꽃이 여러 색깔 번개처럼 엉겨 있었어. 큰 공 모양의 번개를 닮았더라고. 하지만 그건 사고할 수 있었어.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의 이성은 과연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없었어. 그 안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어. 그 힘 앞에서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어. 오히려 기분 좋고 나른한 행복이 흘러나왔고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 그냥 있고만 싶었지. 왜 그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아버지가 눈치채셨지. 날이 밝고 햇빛이 비쳤지만 나무들의 잎사귀와 꽃잎들이 그것을 향해 돌아섰어. 그 파란 빛에 햇빛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아나스타시아가 넘어지는 순간 지구의 중력을 국지적으로 정확히 바꿨지. 얼마나 정확했는지 넘어지는 아나스타시아의 작은 몸이 서서히 내려앉았다니까. 아나스타시아는 빈터를 오랫동안 청소했어. 청소를 스스로 다 끝내기까지 기어다니기도 천천히 뒤뚱대며 빈터를 걷기도 했지. 공 모양의 불은 꿈틀거리며 아나스타시아의 작은 몸 위에서 맴돌았어. 하지만 나뭇가지 청소를 돕진 않았어. 그 위력의 불공은 어린 작은 손의 손짓을 마치 알아듣는 듯 그에 따랐어. 공중에서 크기가 확대되는가 하면 용해되고 또 크기가 줄어들다가는 그 속에서 방전이 일어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에너지로 불꽃을 튕기다가는 똑같이 불가사의에 무엇인가로 불꽃이 꺼졌어. 일순간 없어지다가 다시 생겨나는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듯 했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주 창공을 누빈 거야. 얼마 시간이 지나 아나스타시아가 보통 잠드는 시간이 다가왔어. 우리는 아이를 억지로 잠자리에 누이는 법이 없지. 아이를 너무 흔들어대면 머리가 빙빙 돌기도 해. 하루 중 이때가 되면 아나스타시아 엄마는 빈터 가장자리에 늘 같은 곳에 누워 잠자는 척했지. 시범을 보인 셈이지. 그러면 아나스타시아는 기어와서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곤히 잠들곤 했어. 이번에도 아나스타시아는 낮에 엄마와 잠을 청하던 그곳으로 다가왔어. 하루 중 이 시간에 항상 엄마와 잠을 자던 곳에 다가와 보는데 이제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순간 아나스타시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애의 뺨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 햇빛에 반짝였어. 순간 빈터에는 푸른빛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꿈틀거렸어. 아나스타시아는 고개를 들어 그 꿈틀대는 빛의 응어리를 보았어. 풀에 앉아 그것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지. 그 애의 시선을 받자 그것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아나스타시아도 그렇게 그것을 쳐다보았어. 그러다가 아나스타시아는 짐승을 부르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 두 손을 뻗었어. 그러자 그 불공은 수없이 많은 강한 번개로 번쩍였고 그 빛은 파란 껍질을 세차게 빠져나왔어. 그렇게 혜성이 되어 자그마한 손 쪽으로 쏜살같이 다가왔어. 자기가 가는 길을 막는 어떤 장애라도 헤쳐버릴 듯한 힘이 느껴졌지. 그것이 일순간에 아나스타시아의 얼굴 근처에 나타나 회전하더니 그의 뺨에서 반짝이던 눈물방울을 번개로 떼어냈어. 그리고 바로 방전불꽃을 모두 끄니 약한 파란빛이 나는 공이 되어 풀밭에 앉은 조그만 어린아이의 손에 놓여 있었어. 아나스타시아는 얼마 동안 그걸 들고 살펴보고 어루만져 주었어. 그러다가 일어서더니 공을 들고 뒤뚱뒤뚱 걸어서 엄마와 자던 곳에 그걸 내려놓았어. 그리곤 다시 쓰다듬었어. 그것은 아나스타시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누워 잠을 자는 듯 했지. 아이는 그 곁에 누워 잠이 들었어. 아이는 공 모양으로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그 공은 일순간 날아올라 창공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나타나 빈터 위에 낮게 내려와 마치 그 애를 덮어주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다시 꿈틀대는 작은 공으로 축소되어 풀 위에서 자고 있는 아나스타시아 곁에 누워서는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 그 쓰다듬기라는 것이 아주 신기했어. 가늘고 가느다란 그리고 떨리는 빗줄기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잡아 올려서는 쓰다듬는 거야.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